진짜 찌질하다. 너 진짜 사람의 도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7년 정도 사귀었으면은 바람을 피지 않게 된다는 야스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성을 봐버린 거고 도파민까지 분비가 된 거죠. 남성의 이상형은 언제나 뭐다? 새로운 여성이다.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싫어해서 노란 딱지밖에 주지 않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과거제 수강생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여성들을 만나보면은 그 중에 한 명에게 꼭 정이 생기거나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헤어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그때마다 정말 다양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데 뭐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정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저는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제 정이 없이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맺고 끊음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수많은 만남마다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서도 그 끊음이 있어야만 새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요 이런 남성만큼은 꼭 되지 말아라, 이런 남성처럼 행동하지만은 말아달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유하려고 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귄 여친이랑 헤어지려고 잠수 이별했는데 라는 타이틀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 한 살 어리고 둘 다 30 초반이다. 24살부터 7년 정도 사귀었다. 7년 정도 사귀었으면은 거의 청춘을 다 사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20대 군대를 2년 갔다 왔다고 쳐서 7년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29, 30대라고 했으니까 함께한 세월이 20대 청춘의 거의 대부분을 같이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결혼을 은근 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계속 주는 것도 짜증나고 사실 얘랑 오래 만나느라 좀 권태기도 오고 그냥 이제는 설렘보다는 가족 느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요, 7년 정도 사귀었으면은 뇌 속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사랑이랑 감정을 주는 그 유효기원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도파민의 사랑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은 세로토닌의 사랑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 이 단계들은 사실 매력만을 느껴서 발생되는 사랑의 호르몬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의 형태인데요. 서로 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뇌 속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이 바로 옥시토신, 엔돌핀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제 뇌피셜만 떠들면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야기를 준비를 해온 건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야스가 부족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야스라고 돌려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야스라고 돌려 말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빡 하고 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스가 부족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핀다던가 하는 선택지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오래된 커플들이 계속 분비하는 이 세로토닌이 충족되어 있을 경우에 바람을 피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야스입니다. 그 말은 즉슨 커플 간에 주기적인 야스를 가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커플 사이에 바람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야스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현자 타임에 빠져 있어 봐봐. 여러분들이 오른손과 하든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하든은 모르겠는데 계속 야스를 주기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욕이 계속 충족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바람을 안 피겠죠. 바람을 심리적인 이유로 피든 신체적인 성욕에 의한 욕구로 피든 남성은 두 개 다 가능한데 둘 다 방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스를 한 만큼 서로의 라포와 교감이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야스를 했다는 의미로도 둘 사이, 부부 사이 또는 커플 파트너 사이에 섹슈얼 텐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 야스를 했기 때문에 남성이 성욕 때문에 바람을 필 요소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추측이냐? 이 커플이 야스리스 커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커플이 7년간 만나면서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권태기에 빠졌다라는 거는 이 커플이 사랑의 두 번째 스테이지,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그 스테이지에서 현재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야스가 부족한 상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야스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남성이 한 가지 발언을 연이어하는데요. 다른 여자를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25살짜리 여자랑 운동같이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더 예쁘고 그 특유의 싱그러움에 내가 빠져버렸다.
나한테 여친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냥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지금 사귀게 되어버려서 양다리는 뭐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아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다.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왔죠. 새로운 여성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스테이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 그랬죠? 세로토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야스가 부족할 때 분비되기도 하고요. 이 세로토닌이 충족된 커플은 바람을 피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남성은 정확히 야스가 부족한 스테이지에 있는 거고 거기서 성욕을 느꼈고 이 성욕에 대한 대상으로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성을 봐버린 거고 그 여성이 현재 빠져버렸고 그 여성을 만나면서 이 세로토닌이 충족되면서 도파민까지 분비가 된 거죠. 왜? 새 여성을 만났으니까. 남성의 이상형은 언제나 뭐다? 새로운 여성이다. 그렇죠. 이 남성은 새 여성을 만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었고 세로토닌의 부족도 충족이 된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고찰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찰? 내가 이 친구랑 좀 오래 사귀었었는데 뭐 도의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한 거죠.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자 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잠수 이별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다. 근데 이 여자친구였던 애가 지인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울면서 막 얘기하길래 정 끊어야겠다 싶기도 해서 눈치 없이 왜 이렇게 집착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네요. 괜시리 마음이 아프다. 나쁜 생각하진 않겠지. 그냥 만나서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남자인 것 같다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미안하다고 잘 얘기할까? 이성적인 설렘은 없었는데 정이란 게 너무 무섭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뭐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뭐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남자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과감히 이 남자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진짜 찌질하다. 너 진짜 사람의 도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바람 피는 게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수 이별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내가 만남이란 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성 쫓아가서 번호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여성이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편지를 쓰거나 하는 정도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때는 만남부터가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가서 까이는 건 부지기수고 까이기 싫어서 만남을 아예 못 해보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그냥 그때는 자유연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매를 통해서 만나는 게 자유연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 의지로 내가 저 여성이 이쁘다라고 느껴서 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행동해서 찾아가는 거는 그때에도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직접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까이고 아니면 연락처를 받아내서 연락을 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기만 해서 끝은 나나요? 아니죠. 연락을 해서 데이트도 하고 이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게 그때 당시의 과정이었는데 그때에도 당연히 이별이란 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별은 어느 때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별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당당히 만나서 우리 여기까지 하자라고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끝을 내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없어요. 편지를 써도 정말 빨라야지 일주일이어야지 답장이 오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뚝 하고 편지를 안 쓰기 시작했어? 그런 이별도 정말 싸가지 없는 거고요. 하다못해 손편지를 보내서라도 이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편지보다 더 간단한 수단인 전화보다 더 간단한 수단인 텍스트 메시지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상적인 이별의 수단인 직접 만나서 우리 여기까지 하자라고 남자답게 말을 못 꺼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수단을 택했다. 한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성과 7년을 사귀었는데 거기에 대한 끝맺음을 잠수로 이별한다라는 거는 너무 잔혹한 처사인 거죠. 이 여성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남성인데 연락이 안 와. 얘 그럼 뭐 사고라도 당한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연락은 안 돼. 그러니까 지인에게 어떻게든 핸드폰을 빌려서 지인 전화로 얘한테 전화를 울면서 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 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권태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빠를 때 결혼을 했으면 모르겠어. 7년이나 사귀었으니까. 여성이 거기에 용기를 못 냈던 것도 하나의 뭐 여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성의 문제겠죠. 하지만 남성도 거기에서 끝을 낼 줄 알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끝내는 것도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때 여성이 너무 재거나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남성이 거기에 질렸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직접 끈을 냈어야지. 근데 이렇게 찌질하게 너무 창피하게 너무 비굴하게 잠수로 이별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끝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야스를 못하게 돼서 또는 야스를 안 하게 돼서 야스리스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싫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선택이 잠수 이별이라고 하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그래서 제 수강생들에게도 매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택할 여러 가지 이별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이별 방법을 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만, 그 이별이 잠수 이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별이 어려운 상태에 현재 놓여 있는 분이라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텔레그램 방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서 연애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던가,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식의 이별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